작은 결혼식. 글 김미선. 성우 신기로. 결혼에 환상이 있었다. 특히 아름답고 웅장한 예식장에서의 결혼식을 꿈꾸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가족들만 모여 하는 작은 결혼식을 원했다. 평소 내 말이면 다 들어주는 그였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오랜 마찰 끝에 결국 내 마음에 드는 결혼식장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결혼 석 달 전 그의 일탈이 시작되었다. 술 모임이라곤 회사 회식밖에 없던 사람이 부쩍 약속이 잦아졌다. 얼굴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나와 결혼하기 싫은 걸까? 혹시 모임에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생겼나?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의 휴대전화를 켜 채팅방을 보았다. 친구가 없으니 꼭 결혼식에 와달라는 그의 메시지가 있었다. 그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는 대신 검정고시를 치렀다. 결혼을 앞두고 학창시절 친구가 없는 게 신경 쓰여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이라도 부르려고 모임에 나간 것이다. 내가 왜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가슴이 아려왔다.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면서 그에게 그만 상처를 주고 말았다. 난 그에게 말했다. 요즘 작은 결혼식이 더 예쁘더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성대하게 하고 싶다며. 정말 괜찮겠어? 응. 가족들만 참석해도 즐거운 파티 분위기 낼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작은 결혼식을 잘 마쳤다. 그리고 지금처럼만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살고 싶다. 여보, 내가 평생 당신의 진짜 친구가 되어줄게요. 힘들 땐 뻥튀기. 글 김은희. 성우 신기로. 허기를 느낄 때마다 뻥튀기가 생각난다. 비단 맛 때문은 아니다.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했다. 처음엔 뇌졸중으로 몸이 불편한 아버지와 힘겹게 살림을 꾸리는 어머니로부터 독립하는 것만으로도 홀가분했다. 10살 때 아버지가 쓰러진 후 외식은커녕 웃으며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아픈 아버지, 첫째인 내게 책임을 강요하는 어머니.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졌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쉬는 날 없이 아르바이트하고 1,000원으로 하루를 버텼다. 방학이 되자 기숙사에서 나와야 했다.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간 날이었다. 여느 때와 달리 아버지가 없었다. 좁은 집은 서둘러 몸만 빠져나간 이부자리와 어지럽게 뒤섞인 동생들 물건으로 가득했다. 얼마 후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다. 나가보니 아버지가 헬멧을 벗고 있었다. 왔냐? 밥은? 밥은 뭐... 근데 아버지 오토바이 타세요? 아버지는 대답도 하지 않고 뻥튀기 한 상자를 들고 왔다. 이거 먹자. 아버지는 내가 서울에 간 뒤 도로에서 뻥튀기를 팔았단다. 오늘은 내가 오니 장사를 일찍 접고 과자도 남겨왔다고. 오랜만에 아버지와 마주 앉아 간식을 먹었다. 네가 고생이 많다. 끼니 못 챙겨 먹었지. 이거라도 가져가라. 그러곤 환하게 웃으며 구겨진 봉투를 내밀었다. 얼마 안 돼.
밥 사 먹어. 봉투에는 5만 원짜리 10장이 담겨 있었다. 이 돈을 벌기 위해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울컥 눈물이 쏟아졌다. 여름날 아스팔트 길을 오가는 불편한 다리와 땀이 흐르는 얼굴, 갈라진 손등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준 첫 용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다. 고이고이 간직하다 신혼 살림살이를 마련할 때 보태었다. 그 뒤 힘든 순간마다 뻥튀기를 찾는다. 그 귀한 간식을 먹으며 오늘도 아버지에게 위로받는다. 할머니의 졸업식. 글 김경영, 성우 신기로. 어릴 적 할머니 댁에 가면 뜯지 않은 우편물이 식탁에 쌓여 있었다. 신문 구독료, 관리비 영수증 등이었다. 할머니, 이거 왜 안 열어봐요? 난 철없이 묻곤 했다. 할머니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사실은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다. 3년 전 할머니가 한글 교실에 등록하자 아빠와 삼촌들은 여태 글을 몰라도 잘 살아오지 않았느냐고 했다. 어느 날 할머니의 졸업식 날이 되었다. 학교 교문에는 배움교실 졸업장 수여식이라고 쓰인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할머니들은 난생 처음 받는 졸업장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단상에 올라가 졸업장을 받는 손길이 떨렸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들이 편지를 낭독했다. 처음엔 모든 글자가 까만 덩어리로만 보였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이 환합니다. 자식들에게 사랑한다고 편지를 쓸 수 있다니 정말 다시 태어난 것처럼 기쁩니다. 학교 문턱을 넘는 것만으로도 설레었었는데 이제는 시도 짓고 소풍도 가고 그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어딜 가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른 선생님이라는 말에 그저 목이 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 그간 할머니 질문에 귀찮아한 내가 부끄러웠다. 꿋꿋이 물어보며 숙제하는 모습. 무릎도 아픈데 어떻게 다닐 거냐는 만류에도 즐겁게 등교하는 모습이 떠올라 나도 덩달아 울었다. 할머니는 졸업장을 꼭 쥐고 교문을 나섰다. 할머니 댁에는 이제 더 이상 뜯지 않은 우편물이 쌓이지 않는다. 대신 꾸준히 쓰는 일기장이 책장에 가득하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모국어, 일기장, 졸업장이었겠지만 이제 그것으로부터 할머니의 세상은 완전히 변했다. 지렁이 구출 작전. 글 서지현, 성우 신기로. 큰 비가 한바탕 퍼붓고 난 다음 날 길바닥엔 어김없이 집 잃은 지렁이들이 나뒹굴었다. 아들은 지렁이의 상태를 확인하곤 살릴 수 있어. 라며 구조태세를 취했다. 막대기를 동원해 애쓰다 역부족인지 나뭇잎 하나를 주워왔다.
그러곤 옆에 우두커니 서 있는 동생더러 중요한 일이니 거들어 달란다. 두 녀석은 지렁이를 나뭇잎에 올리려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위협으로 오해한 지렁이는 온 힘을 다해 버둥거리기 시작했다. 몸을 S자로 꼬았다가 쭉 뻗기를 반복했다. 한참 씨름하던 두 녀석은 마침내 지렁이를 나뭇잎에 안착시켰다. 축축하고 그늘진 곳을 찾아야 해. 나뭇잎을 작은 손바닥에 올리고 혹 탈출할까 싶어 숨을 죽이며 엉거주춤 발을 떼는 모습이 그렇게 진지할 수 없었다. 그간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과 놀 기회가 얼마나 되었던가. 플라스틱 장난감과 짜여진 시간표에 둘러싸여 생기를 잃어가던 아이들은 지렁이 구출 작전을 벌이는 동안 빠르게 되살아났다. 지렁이를 성공적으로 돌려보낸 아들은 양손으로 V자를 그렸다. 그렇게 연달아 3마리를 구출했다. 아이들은 이미 한낮의 더위쯤은 잊은 듯 했다. 꿈 이력서. 글 최영미, 성우 신기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 4남매의 엄마로 살았다. 막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내 꿈을 펼치리라 마음먹으며 20년을 보냈다. 이제 내 나이 43. 사회인으로 우뚝 서겠다며 가족들에게 동의를 구했다. 김치도 미리 담가놓고 밑반찬도 만들고 대청소도 해두었다. 그러나 이력서를 쓰려니 난감했다. 내용이라고는 단 3줄 뿐. 1991년 대학 졸업. 동사무소 주부 에어로빅 총무 3년 역임. 자격증 및 경력 없음. 면접날 팀장님이 물었다. 엑셀로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아니요,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업무에 필요하면 3개월 안에 자격증을 취득해 다시 지원하겠습니다. 난 당연히 떨어졌다고 생각했다. 한데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이 왔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지원자가 나밖에 없었다고 한다. 사수는 다시 공고를 올리자고 했지만 팀장님이 한 달만 채용해 보자고 했단다. 그렇게 난 합격했으나 걱정이 태산이었다. 바로 엑셀책 2권을 샀다. 출근하기 전까지 밤새워 공부했다. 잘 다루지 못하는 자판을 두들기느라 손가락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첫 보고서를 완성했을 땐 정말 기뻤다. 틈틈이 영어 공부도 한 끝에 1년 후에는 자격증 6개를 가진 경력자로 이직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직장은 8개월짜리 계약직. 이후 다른 팀에 다시 채용되었다. 지난해 7년 만에 정규직 전환이라는 행운이 찾아왔다. 친구들은 농담삼아 말했다. 야, 남들은 정년퇴직하는 나이에 넌 신입사원이 되었구나. 누님이라 부르며 도와준 팀원들과 불편함을 감수한 남편. 다 4남매 덕분이다. 또한 꿈을 잊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라는 나의 강렬한 믿음이 있기에 모두 가능한 일이었다. 기적을 만나다. 글 손성윤, 성우 신기로. 어느 날 갑자기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
심할 땐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였으나 하루 이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해졌다. 병원을 전전하다 한 의사로부터 루푸스라는 자가 면역 질환 진단을 받았다. 희소병이었다. 조금씩 호전될 즈음 남자친구가 생겼다. 그는 내 병을 알면서도 만난 지 한 달 만에 자기 부모님에게 인사시켰다. 그런 자리인 줄 모르고 간 나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라 당황스러웠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내 사람이구나 싶어 기뻐하셨단다. 내 병도 별 문제 안 된다고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다. 그런데 함께 병원에 간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의사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앞으로 아기를 갖긴 어렵습니다. 아기와 산모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어머니는 외려 차분히 대답했다. 네, 전 손주 필요 없습니다. 며느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내 고집으로 임신했고 고비를 넘기며 마침내 딸을 낳았다. 그 딸이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다. 이런 게 기적이 아닐까. 아니, 사랑이라 해야겠다. 어느덧 어머니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니의 나이가 되었다. 어머니, 제 마음은 여전히 철없는 26입니다. 어린 며느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껏 저를 자식들보다 더 귀히 여기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게 늘 함께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운 말. 글 이희진, 성우 신기로. 내 첫 직장은 증권회사였다. 수많은 사람이 드나들고 온종일 전화벨이 울렸다. 유난히 손님이 많고 전화가 잦은 날이었다. 창고에 자주 방문하는 할아버지가 거나하게 취한 목소리로 전화했다. 할아버지는 내 이름을 반복해 부르며 무어라 말했다. 한데 난 정확히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10여 분 넘게 수화기를 들고 쩔쩔매는데 신랑이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전화가 끊겼다. 얼마 뒤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할머니였다.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전화했다고 젊은 처자가 놀랐겠다며 거듭거듭 사과했다. 할아버지가 좋은 일 있어서 약주하셨나 봐요. 저 괜찮아요, 할머니. 다음 날 할머니는 미안하다며 귤이 가득 든 봉지 2개를 낑낑거리며 들고 왔다. 술 먹고 전화했다고 하지 않고 약주하셨냐고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내가 무심코 건넨 말에 고맙다고 찾아오다니. 그 일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내게 큰 지침이 되었다. 인간관계에서 나쁜 감정은 대부분 말에서 시작된다. 사람들 사이에 고운 말이 파도처럼 넘실거리면 좋겠다. 군인 아내. 글 김광주, 성우 신기로. 나는 30여 년을 직업군인으로 근무했다. 진급에 연거푸 실패할 무렵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불행이 한꺼번에 몰려온 듯했다. 나는 전역을 결심하고 아내에게 얘기할 기회를 엿보았다. 아내는 매우 긍정적이어서 어려움이 닥쳐도 잘 될 거야 하고 넘긴다.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는 나와 정반대다. 나는 낯선 곳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반면 아내는 군 생활 중 발령을 받아 이사하는 일도 즐거움으로 생각했다. 잘 됐네. 군 생활하는 동안 그곳에 살아보지 또 언제 가겠어. 그러곤 주변 사람들과 친해져 잘 어울렸다. 덕분에 나도 서먹함을 빨리 풀 수 있었다. 수술 전날 나는 처음으로 아내의 눈물을 보았다.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스스로가 원망스러웠다. 아내는 그런 날을 의식한 듯 전투에 나가는 전사처럼 말했다. 여보, 나는 반드시 암과 싸워 이길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희망을 잃지 말고 도전해봐. 기회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잖아. 아내의 한마디에 나는 저녁 생각을 조용히 접었다. 그리고 다음 해 나는 진급했다. 아내도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잘 이겨냈다. 전역하는 날 전역장과 훈장을 아내 손에 꼭 쥐어주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준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꼭 끌어안았다. 인도 친구. 글 박미정, 성우 신기로. 미국에서 유학할 때다. 졸업을 앞두고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한데 면접 장소에 가는 것부터 문제였다. 나는 운전을 못했고 그곳까지 가는 버스도 없었다. 내가 아는 모든 친구에게 부탁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 태워줄 리가 없었다. 전날 저녁까지도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면접에 못 간다고 이메일을 쓰는 차에 인도 친구 산제이에게 전화가 왔다. 그의 룸메이트 우메시가 태워준다는 것이다. 나와 우메시는 산제이 생일 파티 때 멀리서 한 번 본 게 다였다. 나는 그 덕에 면접장에 갈 수 있었다. 면접이 길어져 3시간을 훌쩍 넘겼다. 미안해서 우메시를 볼 면목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웃는 얼굴로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나는 고마워하며 준비한 돈 봉투를 조수석에 슬쩍 두고 내렸다. 며칠 후 우메시가 나를 찾아왔다. 차를 청소하다 뒤늦게 그 봉투를 발견했단다. 그가 돈을 돌려주며 말했다.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해서 기쁘게 데려다 줬어. 그런데 어떻게 돈을 줄 수 있어? 산지의 친구면 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실망이다. 나는 너무나 미안했다. 부끄러워진 나는 산제이와 우메시 등 인도 친구를 모두 초대해 카레와 부침개를 만들어 파티를 열었다. 그 뒤로도 생일이나 친구 부모님들이 방문할 때마다 대접했다. 친구들은 내가 한국에 온 지금도 종종 내 카레가 먹고 싶다며 언제 초대할 거냐고 이메일을 보낸다.
그리운 선생님. 글 김지우, 성우 신기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담임 선생님을 나는 잊지 못한다. 선생님은 집안일이 바빠 수시로 결석하고 가난으로 기죽은 나를 안타깝게 여겼다. 하루는 나를 불러 해진 옷을 여며주며 말했다. 지우야,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야. 그 말은 내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선생님은 시력이 나빠 눈을 찌푸리고 칠판을 보는 나에게 안경을 맞춰주었다. 수학여행 갈 때에는 사비를 들여 나를 데려갔고 장학금도 받게 해주었다. 나는 졸업 후에도 선생님과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를 고등학교에 보내주지 않았다. 선생님은 내가 장학생이 되어 혼자 힘으로라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난 그러지 못했다. 선생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결국 연락을 끊었다. 몇 년 후 어린 나이에 결혼해 서울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다. 선생님은 서울로 출장 왔다며 내게 연락했다.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나가지 않았다. 그 일을 두고두고 후회할지도 모른 채 뒤늦게 선생님을 찾고자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몇 해 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 오래도록 울었다. 시련 속에서도 나를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 나아가려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오로지 선생님 덕이다. 꿈에서라도 선생님을 만나면 말하고 싶다. 선생님, 저 검정고시 치르고 대학도 나왔어요. 선생님 제자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불행한 제 유년 시절에 선생님을 만나 정말 행복했습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